선보고는 방송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지역작가 신간 소개하는 시간으로 꾸려갑니다. 오늘도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작가님의 작품을 만나보게 될까요? 네. 조기호 시인께서 네. 또 새 시집을 내셨어요. 네, 네. 고조선의 달이라는 네. 제목입니다. 근데 사실 조기호 시인님의 시집을 얼마 전에도 받아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저희가 이제 지역 작가 신간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또 조기호 시인님이 그 사이에 책을 내셨나 싶어서 깜짝 맞아요. 놀랐습니다. 그렇죠. 이번 시집이 아마 네. 26번째가 아닐까. 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네네. 정말 책도 부지런히 많이 내시고 좋은 네. 작품도 발표하고 계시고. 연세가 많으시죠? 1938년생이세요. 80대 네. 되십니다. 아이고. 더 이상은 제가 계산이 안 돼가지고. 네. 네, 80대 중반이신데. 네. 그럼에도 이렇게 왕성한 창작력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매일 한 편씩 시를 쓰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시를 많이 쓰시고 또 네. 많이 여행도 하시고 가까운 곳 여행도 하시고 네. 곳곳 다니시면서 꼭 시를 관찰한 내용 시로 잘 기록해서 남기시고 정말 부러우세요. 네. 이렇게 많은 시를 쓸 네. 수 있다고 하시는 네. 것이 네. 저희 가장 큰 소망은 많은 글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그냥 다작에 그치지 않고 작품에 편편히 또 계속 좋은 네, 어떤 또 맞습니다.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네, 늘 네. 귀감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기호 시인님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전주에서 태어나셨고요. 네. 전북대 국문과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기호 시인은 1959년에 네. 동인지 헝그리 영맨을 창간을 해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렇죠. 동인 활동을 네네. 하셨군요. 네. 당시에 헝그리 영맨 이 이제 출신들이 네. 소위 말해서 가족들이 네. 이제 오늘날 문예 가족으로 이어진 네, 그런 부분이 그 있습니다. 문예 가족의 또 그 동인들이 아주 쟁쟁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건축직 공무원으로 네. 36년 동안 봉직을 하셨고요. 예. 네, 1999년에 퇴직을 하셨어요. 네. 이제 문단은 1989년에 우리문학으로 등단하셨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셨어요. 전주 풍물시 동인회장도 하셨고 전주문인협회 네. 회장도 하시고 네. 하셨습니다. 네. 시집도 많이 내셨어요. 아까 우리 이번 그러게요. 26번째 시집 아마 제가 알기로는 26번째일 것 같아요. 지금 작가 소개를 보니까요. 네네. 총 26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고조선의 달이 27번째 시집이 될 것도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만큼 많은 책을 내시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네네. 소설도 쓰시고 수필도 쓰셨습니다. 장편 소설도 쓰셨어요. 네. 색이라는 제목으로 2권을 내셨고 네. 동시집도 또 내셨어요. 그래서 네. 가끔 그 목포의 조기호 아동문학가가 계세요. 맞아요. 네, 한자도 거의 그래 한자가 좀 다르던가요? 그래서 네. 자주 혼돈을 하게 돼요. 한올문학 7호로에 보니까 네. 조기호 시인의 작품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전북의 조기호 시인인가 했더니 말씀하신 목포의 조기호 시인이신 것 같습니다. 상도 네. 많이 받으셨고요. 네. 한국문학 백년상, 전북문학상, 표현문학상, 네. 그리고 후광문학상, 네. 전북예술상, 시인정신작가상, 목정문화상, 한송문학상 등 상도 많이 받으셨죠. 오래 네. 활동하셨고 좋은 작품 많이 쓰셨으니까. 그러게요. 네네. 네, 지금도 끊임없이 문학열을 불태우시는 조기호 시인님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단하신 문학의 여정인데
이 고조선의 달 네, 우선 네. 좀 작가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네, 이 고조선의 달이라고 하는 이번 인문학사에 써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앞부분 표지에 고맙소, 정말 고맙소이다라고 해서 이 네. 고조선의 달이라는 시의 일부를 이제 가져왔어요. 그런데 요즘 조기호 선생님께서 이제 자주 하시는 말씀이 고맙다는 말씀이 아니신가 그런 그렇군요. 생각이 들어서 네. 또 그 부분이 좀 남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 시집의 뒷부분의 에필로그가 네. 이 조교 시인 자신이 시의 존재 이유에 관하여 쓰신 좀 장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인의 말을 대신 가장 정밀하게 대신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조교 시인이 그 신석정 시인께서 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쯤 됐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죽을 때까지 시 쓸래? 이렇게. 아. 그래서 조기호 시인이 네, 죽을 때까지 시 쓰겠습니다. 라고 네.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은사님이시군요. 네, 네. 또 그런 인연이 있으시군요. 그래서 네. 그럼 나하고 약속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예, 약속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네. 자신은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다. 신석정 선생님과 죽을 때까지 시를 쓰겠다고 한 네.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쓰셨어요. 네. 정말 뭔가 뭉클합니다. 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네, 이 네. 부분 읽을 때.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라는 것이 수학 공식처럼 규제된 사유의 표현 양식은 더더구나 아니기에 나 같은 얕은 지식과 학식과 경험의 소지자로서는 감당키에 너무 많은 부담이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24권의 시집과 소설, 동시집 같은 걸 만들었으나 쓸만한 시집 한 권은 그만두고 내세울 시 한 줄이 없는 글쟁이가 되었다. 이렇게 아주 겸손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뜨끔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뒷부분을 보면 헌데 네. 문제는 네. 내 시 쓰는 방식이 구식이라서 그런지 60년 이상을 그래도 시라고 끄적거린 내가 네. 요즘 시를 읽으려 치면 10번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시가 많다. 내 머리가 돌대가리임에는 분명하다고 해도 앞행과 뒤행이 서로 대갈박질을 네. 아주 이렇게 아마 의미 있게 이거 선택하신 단어인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앞글과 뒷글의 표현 방법이 전혀 엉뚱하여 한 문맥이 어떻게 해석해야 이어지는가를 몰라 허둥거리는 나를 생각할 적에 한심하고 불쌍하다. 이제 어렵게 써야 좋은 시라고 생각하는 네. 잘못된 사고, 잘못된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내 탓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것도 모르는 게 무슨 시를 쓴다고. 그럼 이제까지 내가 쓴 시는 시도 아니고 뭐 참 가련하게도 헛살았구나 하면서 저리 고등수학처럼 써야 잘 쓰는 시라고. 고등수학 네, 생각나죠. 네, 네. 미적분과 확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 문예지의 대접을 받고 평론가들이 추어주는 모양인데 내 시는 개가 하품하는 소리였잖나. 저렇게 비틀고 뒤틀고 억지 그림씨를 뒤집어 씌워야 명시가 되나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계세요. 네, 어쩌면은 시단에 좀 날카로운 풍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알기 쉬우면서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시를 써야겠다고 끄적거린 것이 알기 쉽게는 썼으나 감동을 줄 수는 없는 시라는 걸 만들어 세상에 내놓은 어리석은 소치인 게다. 예, 조기호 시인께서 시를 네. 어떤 마음으로. 마음으로 쓰시는가. 네.
그리고 우리가 작가들이 한 줄에 한 편의 시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네. 그걸로 만족한다라는 말 자주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조기호 시인의 많은 시가 네.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에필로그 한 편이 많은 거를 시사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 에필로그만 제대로 살펴봐도 시를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 오히려 더 반어적으로 네, 그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조교 시인님.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작품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네네. 조기호 시인의 네. 첫 작품 소개할 작품으로 늦여름이라는 작품을 먼저 소개하고 싶어요. 네. 12쪽에 있는데요. 신석정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 맨 처음에 스승님 댁이 나와요. 네. 자, 낭송해 주시죠. 네네. 늦여름 조기호. 스승님 댁들하게 늘어진 코끼리 귀 같은 파초잎이 찌든 여름날을 쉬엄쉬엄 붙이고 스승님 목을 때만한 파이프 토바코 연기가 상큼하다. 키가 큰 태산목 아래 떨어진 시신면 잎을 책가방에 주워 넣는 걸 눈여겨보신 스승님. 가슴에 담아가거라 먹먹하게 타이르셨다. 네. 신석정 선생님이 네. 댁 모습 그리고 신석정 선생님 그 그러십니다. 파이프 네. 생각나고 그렇죠. 파초잎, 네. 태산목 뭐 다 아주 눈에 그려집니다. 이미, 문학 여러 가지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 또 알려지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그런 신석정 시인님과의 인연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네.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네. 가슴에 담아가야 돼요. 먹먹하게 타이르지. 우리가 정말 스승님 생각하면 먹먹한 네. 마음이잖아요. 네. 그 부분이 그냥 단순한 이 시어에서 그대로 전해져 와서 울림을 주는 거죠. 네. 늦여름, 네, 참 좋은 시입니다. 이번 시집에 이 네. 고조선의 달이잖아요. 네. 이 고조선의 달이라는 시가 16쪽에 나와요. 네. 이 고조선의 달은 우리 김 PD님이 한번 낭송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조선의 달 조기호. 보름달을 본 것이 이태도 더 지났다. 아파트 창문마다 꽃 등불 밝혀 달림을 맞이한다. 잎사귀 진 은행나무가지에 걸린 달을 떼어내 밤하늘 빈 허공에 날려 보내주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이다. 9만리 한천 외로 돌다 이내 삭신 사가져서 눈썹 달이 된다 한들 마음 주신 인정머리야 내 어찌 고조선의 달처럼 환하게 웃고 간다. 네. 정말 우리가 살면서 네. 하늘을 바라본 지가 언제였나 그렇게 바쁘게 사는 날들도 있어요. 밤하늘에 달을 바라본 적이 언제였나 이런 생각하게 되면 그저 앞만 보고 살고 정말 고개 숙이고 아래 쳐다보면서 살고 네.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다시 이렇게 좀 일깨우게 되거든요. 네. 가끔은 하늘도 좀 쳐다보고 밤하늘에 달 뜨는 모습도 좀 보고 네. 그러면서 그들과 이야기도 좀 하고 네. 어느 날 문득 참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생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이 이 순간이 문득. 맞습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아니 너무 이렇게 좋은 시를 만나면 네.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그거 그대로 네. 아까 그 신석정 시인님의 말씀처럼 그냥 가슴에 담아두고 싶은 그런 느낌이죠. 네. 네. 근데 이 조기호 시집에 보면은 달리하기가 좀 유난히 많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뭐 달빛 네. 줍기라든지 네. 많고요. 여자 이야기도 많고 달 이야기도 많고 네. 꽃 이야기도 많고 음. 이렇게 이게 조기호 시인께서 주로 시를 쓰실 때 바라보고 있는 또 시심을 주어가는 부분이 어디에 있었나 자연에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지인들의 사물들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네. 음. 한 편 더 감상해 보시죠. 아, 고향집이라는 시를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향집. 우리가 고향 하면은 고향이라는 말만 해도 왠지 가슴이 절절한데 고향집을 쓰셨어요. 이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고향집 조기호. 고향집 구석구석 살다간 9 귀신이 구절초 꽃으로 피어나 집 헐린 단모퉁이 안쓰러운 내 누이같이 피어서 하늘 눈물 머금은 푸르른 솔바람 소리를 묻어둔 그 자리에 내 피눈물로 보고 간다. 9 귀신 구석구석 살다 간 자리 고향집 구절초 꽃으로 보고 간다. 여기에서 아마 귀신은 네. 사람이겠죠. 귀신 이꼴 사람. 우리 그런 어릴 적에 그 할머니 마마 그런 대대손손 얘기 살았기 하죠.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어르신들 조상님들을 다 일일이 떠오르신 네. 것 같습니다. 뭐 저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실은 뭐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네. 얘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고향집의 풍경, 집 헐린 단모퉁이, 누이, 솔바람, 그리고 피눈물, 네. 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절초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이 역사로 남아 있는 그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네. 네, 공감하는 바가 맞습니다. 아주 큽니다. 아마 네. 그 고향집을 떠올리면은 요즘에는 이런 풍경이 더 많이 다가올지도 네. 모르겠어요. 이런 고향집을 가지고 있는 네. 많은 분들을 저는 정말 부러워요. 네. 그 고향에 대한 네, 그 네. 또 상상력이나 그리움이 또 이렇게 시로 또 만나볼 수 그렇죠. 있는. 네. 우리 조미 씨님은 고향이 어디신가요? 저는 태어나기는 바닷가에서 태어났어요. 전라남도 진도라는 바다에서 네, 바닷가 네.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살기는 네. 어릴 적부터 뭐 반백년 이상을 전주에서.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기호 시인이 그리는 이런 고향집의 이미지와는 좀 다르시겠군요. 그렇죠. 네. 네. 한때는 바다를 이 네. 바다를 굉장히 그리워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시골 고향집이 있는 친구들 정말 좋아 보였어요. 시골에서 유학 온 아이들이 친구들이 네.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없었어요. 네, 그 도심에서 자라신 맞아요. 분의 네, 네. 어떤 또 그런 또 추억이 있군요. 추억 없음이 추억인 것 같은. 네. 고향집 감상해봤고요. 또 한 편만 더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그럴까요? 어떨까요? 네. 의아리꽃이라는 그 의아리꽃이 굉장히 그 꽃잎이 큰 예. 그런 꽃이잖아요. 근데 의아리꽃을 쓰셨어요. 59쪽에 보면 네. 의아리꽃이라고 글이 길지 않은 시거든요. 모두 8행으로 된 시인데 의아리꽃 조기호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골목에서 너를 만나 산무덤 곁에 핀 의아리꽃으로 놀랄 수 있다면 내 목숨의 마지막 편지를 검은 물결 밤바다에 한 컵 불빛으로 쓰리라.
짧은 시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 행이 아주 강렬해서 네. 숨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산무덤 곁에 핀 아. 의아리꽃으로 놀랄 수 있다며 의아리꽃을 만났을 때 어머 깜짝 놀라는 네, 그 부분 네. 벌써 풍경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네. 실은 시작은 어느 골목에서 너를 만나 내 목숨의 마지막 편지를 그런 뭔가 사람에 대한 그리움, 네. 인연에 대한 열망 네.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자꾸 읽게 되는 네네. 그러한 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의 그 구조가 네, 어느 시는 또 좀 시조풍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운율이 되게 네, 좀 네. 잘 입에 감기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고맙소 고맙소이다라고 이제 우리 조미 시인께서 오늘 이 표제어를 네. 끄집어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뭐 예쁘고 착하고 그런 그 시인의 마음이 많이 편편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아마 그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조기호 이 시인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조규 시인 평소에도 이렇게 말을 벽에 탁 던지듯이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이 굉장히 깊은 애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많이 생각하셔서 또 이렇게 딱 내놓으신 화두 같은 네, 그런 네.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조기호 시집 고조손의 달 감상해 봤는데요. 또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죠. 조규 시인의 고조선의 달을 보면서 그동안에 많은 작품들이 조규 시인께서 이제 작품집을 또 내시고 하셨지만 네. 이번 작품집에서 자꾸 쉬어가게 되는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책갈피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책갈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읽다가 네. 다음에 읽기 위해서 이렇게 끼우는 기준에 넣는 거잖아요. 건데요. 그런데 네. 책갈피가 필요 없어요. 왜? 계속 읽히게 읽게 되니까. 되니까. 네, 그래서 좀 참 좋은 시집을 네. 이제 곁에 두고 읽게 되었습니다. 네. 또 마무리 말씀까지 아주 감동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조기호 시집 고조선의 달. 오늘 신석정 시인과의 약속, 죽을 때까지 시를 쓰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의 굴레에 빠져 계시다는 조기호 시인 만나봤습니다. 조미애 시인과 함께하는 금요일엔 책이 좋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표현문학회장 조미애 시인님과 함께했습니다.